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보길입니다. 미국의 대중봉쇄 정책에 발맞춰서 호주가 반중전선의 선봉에 서 있죠. 이런 가운데 중국이 결국 주 호주 대사를 교체하기로 해가지고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중국의 주 호주 대사로 있던 청징해 대사는 중국식 공격 외교인 전랑 외교의 최전선에서 호주하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펴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늑대전사 외교의 대표격인 청징해 대사가 중국과 호주와의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호주를 떠나기로 한 겁니다.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도 28일 캔버라 주재 중국 대사가 양국 관계 악화에 따라서 지난 21일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 호주 대사의 경질이 이 양국 간의 관계 악화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청징해 중국 대사는 최근 호주를 떠나면서 호주 대사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서 이 중국과 호주 간의 관계의 어려운 국면이 가슴 아프다 그러면서 호주 측이 상호 존중과 평등, 상호 이익을 토대로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노력해서 양국 관계가 하루빨리 올바른 궤도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임을 하면서도 지금의 양국 관계 악화의 원인을 호주 정부에 돌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몇 년 전만 해도 호주와 중국 간의 관계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밀접했습니다. 2019년만 해도 이 호주 내 외국인 유학생이 연간 40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 30% 그러니까 한 12만 명 정도가 중국인이었습니다. 또 13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호주를 찾아서 15조 원 정도를 썼을 정도로 이 중국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호주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무려 35%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스콧 모리슨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호주를 제2의 중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중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심각한 의무를 갖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맞서서 이 대중국 외교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발맞춰 가지고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 그러니까 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거칠게 반항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중국을 향한 호주의 결정단은 2020년 4월, 지난해 4월입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공개적으로 중국을 겨냥해가지고 코로나 기원 국제조사를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이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니까 당시 청징해 호주 대사는 호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호주가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친절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중국 유학생들과 관광객의 호주 방문을 제고하게 될 거 그러니까 막아버리겠다. 그러면서 호주 쇠고기와 와인의 중국 수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주 상업투자관광부 장관과 외무부 장관은 이 청 대사의 발언이 아주 무례하다, 외교적으로 무례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었죠. 그런데 이 청징해 대사의 호주를 향한 경고는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중국은 호주를 향해서 중국의 외교 원칙에 대해 대드는 나라가 어떻게 몰락하는지 그 표본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호기롭게 무역 보복을 하기 시작했죠. 지난해 10월에는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중단했고 11월에는 수입 제재 품목을 과일과 수산물까지 확대하는 이런 압박 수위를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그런 중국의 무차별적 무역 보복에 대해서 호주는 무릎 꿇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4월 21일에는 중국몽의 세계화 도구로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사업 겸 21세기 실크로드로 불려지는 1대1로에서 전격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역공을 가한 겁니다. 마리스 페인 이 호주 외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빅토리아 주 정부가 지난 2018년, 2019년 1대1로 참여를 위해서 중국 정부하고 체결했던 업무 협약, MOU 등이 우리의 외교 정책과 맞지 않고 국익도 해친다 그러면서 외국 관계법에 따라서
4건의 MOU를 취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는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이 호주 정부가 중국 기업과의 수천 건에 달하는 업무 협약을 외교적 사안으로 판단해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호주 정부가 사실상 중국과의 외교적 단절에 가까운 국면으로 몰아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중국의 거친 반발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중요한 전략자원 항구이자 관문인 나윈항에 대해서 노던준주 정부가 5억 600만 호주 달러, 그러니까 4,355억 원을 받고 운영 통제권 100%, 그리고 항만 소유권 80%를 넘겨주면서 99년간 임대해줬던 사안은 백지화됐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인 황구15의 후시진 편집장이 이 호주는 신발에 붙은 껌 같은 귀찮은 존재라 그러면서 가끔 돌이 문질러줘야 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능멸을 했지만 이 호주의 반격은 끝내 중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외교 및 국방 정책에도 결국 중국을 무릎 꿇게 만들면서 중국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뭉개버린 셈이 된 겁니다. 중국이 호주에 대해서 무역법을 해왔을 때 스콧 모리슨 총리는 그렇게 말했었죠. 우리의 가치관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중국의 압박이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꼿꼿하게 중국에 맞서서 대응을 한 호주가 외교적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승리를 거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본격적으로 호주를 향한 무역 보복을 시작한 지 1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호주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지금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든 셈이 됐습니다. 코로나 불황까지 겹쳤지만 지난해 호주의 대중 수출은 1년 전보다 2.1%만 감소를 했고요. 올 상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오히려 21% 넘게 늘어났습니다. 무역 보복을 한다면서 수입 규제를 했지만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이 수입을 하지 아니하면 당장 피해를 보는 품목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게 된 거죠. 호주의 완승이었던 겁니다. 특히 철광석은 호주의 대중 수출액에서 60%가 넘는 최대 단일 품목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호주로부터의 철광석 수입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합니다. 중국 전체 철광석 수입량이 60%에 이르는 이 호주 철광석은 고순도인데다가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수입을 줄일수록 중국 경제는 더 휘청거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석탄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 호주가 받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손을 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건 엄청난 판단 착오였습니다. 호주는 즉각 수출 다변화 정책을 쓰면서 곧바로 인도와 한국 등으로 수출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지난해 석탄의 수출은 중국에 대한 수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거의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던 중국은 이 석탄 부족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호주는 중국에 또 다른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미국, 영국과 함께 오커스 동맹을 발족시키면서 핵 잠수함까지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불어서 쿼드 동맹을 통해서 인도, 일본 등과 함께 대중국 방어를 위한 군사훈련까지 집중하면서 중국의 턱 밑에서 중국을 대려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호주를 향한 위협이 역으로 호주로 하여금 사자와 같은 본성을 깨우면서 동맹 강화로 나가게 만들었고, 더불어 중국의 무례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왔던 프랑스는 호주에 대한 잠수함 수출이 막히면서 된소리를 맞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호주 대사를 교체하는 중국의 속셈은 과연 뭘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졸지의 수세로 몰면서 중국 경제 위기뿐 아니라 중국의 외교적 고립 상황을 몰고 온 지금의 중국-호주 관계를 다시금 반전시켜 보려고 하는 의도가 이번 인사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정부는 지금의 중국-호주 간 관계 악화 원인을 늑대 외교를 펼쳐왔던 호주 대사의 개인적인 일탈 정도로 취급하면서
대사를 부드러운 관계 추구가 가능한 새로운 인물로 교체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금 호주와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호주의 페인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새로운 호주 대사를 임명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중국은 새로운 호주 대사로 늑대 외교 스타일이 아닌 온건한 이미지를 가진 외교관을 전격 발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호주와의 관계 악화를 전임인 이 청징의 대사의 일탈로 돌리면서 호주로부터 다시 석탄 수입도 재개하고 철광석 수입량도 늘리는 대대적인 무역 전환, 터닝 포인트의 시점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계기를 새로운 대사 부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 하는 그런 거죠. 아마도 새로운 대사는 부임 일성으로 호주와의 관계 회복을 외치게 될 겁니다. 이대로 호주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될수록 중국만 손해보고 그것도 중국이 받는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되면서 오히려 칼날을 중국이 쥐고 있는 형국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반전을 하지 않으면 중국이 진짜 위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의 전략에 호주는 다시는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중국의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전략을 다 꿰뚫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중국에 이끌려가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오히려 칼자루를 호주가 지는 경제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새로운 호주 대사가 부임하면서 그동안 제재 대상이었던 호주산 와인이라든지 밀, 쇠고기 같은 것의 수입 규제를 완전 해제를 하고 다시 석탄 수입도 재개하겠다고 할 것이지만 앞으로 호주는 정치하고 경제를 분리하면서 중국이 원하는 대로 수출 재개 역시 해줄 겁니다. 그러나 철광석 같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호주가 칼자를 쥐고 중국을 조종할,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주는 이미 중국의 수입 규제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무역 압박을 가해도 끄떡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여유를 가지고 중국과의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정책을 펼쳐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호주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의 어설픈 무역 보복이 호주로 하여금 정신무장도 강화하게 만들었고 중국의 호주 침투에 대한 경계심도 갖게 만들었고요. 호주의 자강을 이끌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주 호주 중국 대사의 전격 교체는 중국식 전랑 외교의 종말을 보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이 전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착각이었는지 또 그런 중국식 막무가내 외교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번 사태가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호주는 자유세계 진영에 중국이라는 종이 호랑이를 다루는 방법을 상세하게 가르쳐준 교과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